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락스 헬릭스 매치 제품의 딜레이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딜레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타임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 네, 타임 적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 타임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 기능이 바로 이 타임입니다. 좋은 소리의 시작점은 모든 각 스피커의 소리가 듣는 위치에 동시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타임을 적용시키는 거죠. 자, 이 타임에는 위상과 직결되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타임 딜레이를 가지고 시간 정렬, 그리고 위상 정렬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자, 그러면 이 위상 정렬 과정 중에 이 타임 딜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타임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그룹을 지을 수 있는 이 창이 나오는데요. 자, 오른쪽 라인은 right, 왼쪽 라인은 left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위상이란 이렇게 한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만 날 때는 위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소리가 나게 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위상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무언가 차량에서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러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와 여기가 미드가 되네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자, 여기가 프론트 미드가 되죠. 켜지는 순간 위상의 간섭을 받죠. 그래서 정렬을 하고 간섭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이는 서로 위상의 간섭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3웨이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퍼를 켜니, 여기는 두 개를 정리를 했으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를 키니 이제 두 개가 됐죠. 또 그럼 하나 이상의 소리가 나면은 무엇의 간섭을 받는다? 위상의 필연적인 간섭을 받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렬을 해서 간섭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서브우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섭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동시에 소리가 나도 이제 위상의 간섭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위상의 간섭을 없앴어요. 자, 이렇게. 이거 헷갈려. 저는 왜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헷갈리죠? 자, 트위터, 그리고 미드레인지, 그리고 우퍼, 그리고 서브 우퍼, 이쪽처럼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해서 간섭을 없앴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소리는 한 개의 소리가 날 때는 위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한 개를 만들고 여기 한 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홈오디오로 생각을 해보죠.
이쪽에 한 통을 만들었고 이쪽에 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통이 됐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소리가 켜지는 순간 필연적으로 위상의 간섭이 생기겠죠. 자, 그런 경우 위상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또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또 헷갈려. 여긴가? 네, 프론트 로우. 아이고. 네.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서브 우퍼. 자, 요렇게. 이것도 뭐라고 하실 수 있겠다. 운전석인데 왜 조수석하고 똑같이 놔? 비슷하게 놔?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멀리 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간섭을 없앴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위상은 소리의 정말 중요한 아이이고 소리의 품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딜레이 그룹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개의 소리만 날 때는 위상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는 필연적으로 위상의 간섭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통 홈오디오에서처럼 위상 정렬을 해서 한 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됐죠. 또 그러면 위상의 간섭을 또 받겠죠. 자, 이럴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도 돼요. 하지만 요때 그룹을 지어주게 되면 하나만 적용을 해도 한 채널만 그룹을 지어 놓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룹 설정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이 조수석 쪽보다 빨라 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딜레이 그룹을 적용하지 않으면 각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룹을 지어주게 되면 한 채널에서만 적용을 해주게 돼도 동시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 그룹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때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룹은 5개까지 지울 수 있어요. 2번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굉장히 편리해지죠. 각 채널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만 적용을 하면 되니 굉장히 편리해지죠. 자,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룹을 지정을 하실 때는 그룹에 지정할 채널을 정확히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를 그룹 1번으로 정해 놓게 되면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아이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설정해 놓은 모든 값들이 다 틀어지게 되겠죠. 또 엉망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에 지정할 채널을 반드시 정확히 정하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이 타임 딜레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말고도 메인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인풋 얼라이먼트에도 있어요. 이 인풋 얼라이먼트 사용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올릴 거고요. 이곳에도 타임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딜레이를 그룹을 지어주기 위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적용도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주의사항은 이곳 그리고 인풋 얼라이먼트 쪽이 필요하다면 이곳 정렬을 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이곳에서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이걸 다 이쪽으로 다 옮길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왜냐면 자, 이쪽에 이렇게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쪽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똑같이 해놓을게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좌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수정해야 할 게 있어서 이곳에서 각 채널에서 이 시간값을, 타임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자, 확인해 볼게요. 이 I 하나만 움직여 있죠.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정렬해 놓은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곳과 또 필요하다면 이곳 인풋 딜레이와 설정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쪽에서 정확한 그룹을 지정을 하시고 레프트, 라이트 정렬을 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딜레이 그룹을 지정하는 이유는 편리성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각 채널에 라이트면 라이트, 레프트면 레프트, 각 채널에 각 스피커들의 위상 정렬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상은 한 개의 소리만 날 때에는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개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간섭을 받게 된다. 그래서 스피커들을 위상을 간섭을 없애고 라이트 한 통을 만들고 스피커들의 위상의 간섭을 없애고 레프트 한 통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레프트와 라이트의 위상의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간섭을 없애기 위해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정렬을 해서 간섭을 없앨 텐데, 이 그룹을 지어주지 않게 되면 각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 용도이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룹에 지정하고자 하는 채널을 반드시 정확히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지어줄 때는 메인에 있는 딜레이, 필요에 의한 인풋 쪽에 있는 딜레이를 적용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이곳에서 그룹을 지어주고 그리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곳에서 건드리시게 되면 한 개만 움직여요. 건드리시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한 개만 움직이죠. 설정해 놓은 값 사이에서 여기에서는 같이 움직이지만 여기에서는 메인 채널에서 딜레이를 주게 되면 한 개만 움직여져 있죠. 네, 이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한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딜레이 그룹을 짓는 방법,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